이제 주식 투자에서도 세금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시대입니다. 한 종목을 오래 보유하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조금은 납득하기 어려운 현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주주 기준 10억 원 회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 하나 바뀐 것 같지만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습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투자자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행동을 바꾸고 결국 시장 전체의 흐름까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이죠. 특히 연말이 다가오면 시장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정상적인 거래 흐름이 왜곡되고 거래량은 폭증하며 주가는 이유 없이 급락합니다. 그 이유가 기업 실적도 금리도 글로벌 이슈도 아닌 바로 세금 때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2020년, 2021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한 매도가 연말을 강타하면서 일부 종목은 평소 거래량의 5배를 넘는 비정상적 움직임을 보였죠. 누군가는 그 기회를 노려 저가 매수를 하고 또 누군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을 던져야 했습니다. 이 구조, 과연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세금이 많아졌다는 불만이 아닌 왜 이 정책이 시장을 흔들고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들며 심지어 특정 산업의 성장까지 가로막는지 그 깊은 맥락을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연말이 되면 단순히 기업의 실적이 아니라 보유 금액이 매도 타이밍을 결정짓게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이 났다고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아이러니, 그 배경에는 어떤 제도적 문제가 숨어 있을까요? 더 큰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히 개인 투자자 한 명의 수익률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소형주부터 성장산업, 나아가 자본시장의 체질까지 흔들 수 있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 바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형평성입니다. 왜 외국인은 괜찮고 기관은 괜찮은데 개인만 양도세를 내야 하는가? 왜 똑같은 투자 행위에 대해 세금이 다르게 적용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불만이 아닌 시장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투자자들이 왜 지금 다시 세금에 분노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제도가 어떤 왜곡을 만들고 있는지 단기 매매, 절세 매매, 연말 투매, 그 모든 연결고리를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10억 원 가까이 되신다면, 혹은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성장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번 영상 반드시 끝까지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당신의 투자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회귀하면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바로 연말 매도 압력의 심화입니다. 과거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을 때를 떠올려보면 매년 12월이 되면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을 대거 매도하던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번 회기 조치로 인해 이런 현상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해당 종목의 주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대 49.5%에 달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이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연말 이전에 주식을 팔고 다음 해에 다시 매수하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이른바 절세 매매가 다시 활발해질 것이고 그에 따라 연말 주식시장에는 왜곡된 거래 흐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종목당 10억 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코스닥이나 중소형 성장주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시가총액이 크지 않아도 단기간에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은 개인 보유분만으로도 10억 원을 넘기 쉽습니다. 결국 특정 시기에 매물 폭탄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주가 급락과 거래량 급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단기적인 시장 왜곡을 불러올 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키우고 장기적인 투자를 꺼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자사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커지는 것은 분명한 부담입니다. 자금 조달을 고려하는 상장사나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게도 부정적인 환경이 조성됩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2020년 말과 2021년 말에도 대주주 기준 회피를 위한 대량 매도가 이뤄졌습니다. 실제로 12월 마지막 주에는 일부 종목에서 하루 거래량이 평소보다 5배 이상 폭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수 있지만 개인 투자자는 손해를 감수하고 매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유사한 패턴이 반복된다면 연말 주식시장의 흐름은 투자자들의 판단보다는 세제 기준에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 결과 투자 전략 수립에 있어 왜곡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성장성보다는 세금에 따라 매도 타이밍을 정하게 되는 셈입니다.
또한 이런 매도세는 단순히 가격 조정에 그치지 않고 시장 전체의 부정적인 심리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주요 커뮤니티나 SNS상에서는 연말에는 무조건 빠진다는 식의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이런 인식이 현실화되면서 실제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런 흐름을 미리 반영하여 11월이나 10월부터 선제적으로 물량을 정리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연말뿐 아니라 4분기 전체가 비정상적인 수급 환경 속에 놓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려되는 점은 이로 인해 유망한 중소형주나 성장주의 주가가 과도하게 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 회피를 위해 잠시 보유를 줄이는 것일지 몰라도 시장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한 투자 매력이 사라졌다고 오해할 수 있고, 외국인이나 기관은 이를 매도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현상은 결국 정책의 불확실성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정부가 세제 기준을 자주 바꾸면 투자자들은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수 없고 단기적인 대응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투자 심리는 불안정해지고 주식시장은 점점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은 본래 기업의 가치를 반영해야 하지만 세법이라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수급이 왜곡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대주주 기준이 다시 10억 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시장 참가자들의 행동 패턴과 투자 전략, 심지어 종목별 수급 흐름까지 바꿔놓는 커다란 제도적 변수입니다. 연말의 매도 압력은 그 단적인 결과 중 하나에 불과하며,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투자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투자자들이 주식을 장기 보유하는 데 주저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 주식을 오래 들고 있는 것을 꺼리게 되고,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 분위기가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라는 100억. 것은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라는 것은 원래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을 보고 오랜 기간 지켜보며 수익을 기대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세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은 보유하고 있다가 대주주로 분류되면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지라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특히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일수록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이 많이 난 투자자들이 먼저 매도에 나서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종목에 9억 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던 투자자가 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이 10억 원을 넘게 되면 더 이상 마음 편히 해당 주식을 보유할 수 없습니다.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고, 그것도 일반적인 금융소득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까지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는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시점이 아닌 세금 회피를 위한 시점에 매도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투자자들이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기보다는
특정 종목을 짧게 사고 파는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분산 투자를 할 경우 하나의 종목에서 금방 10억 원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단기 매매 중심으로 전략을 바꾸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보다는 테마주 중심 단타 매매가 더욱 힘을 얻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구조가 투자자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산이 많은 개인 투자자일수록 대주 기준을 더 자주 넘게 되고 그에 따라 세제 부담도 더 큽니다. 반면 소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내에서의 투자 전략과 행동 패턴이 뚜렷하게 갈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주주준 회귀는 특정 산업이나 테마에 대한 중장기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 2차 전지, AI, 반도체 같은 성장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려는 투자자도 세금 부담을 우려해 일정 시점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곧 해당 산업에 대한 자금 흐름을 단절시키고 중소형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투자 심리의 위축은 개별 투자자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시장 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개인 투자자의 시장 참여율이 높은 구조에서는 이들의 심리 변화가 지수 흐름과 섹터 수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동학개미 운동 이후 개인의 존재감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이들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 자체가 시장의 신뢰에 부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시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법이 자주 바뀌고 기준이 수시로 조정되면 시장은 불확실성에 빠지고 투자자는 불안감 속에서 단기 대응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게 만들고 그 결과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대주주 기준의 회귀는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 투자 문화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입니다. 불과 1에서 2년 전까지만 해도 50억 원까지 기준이 완화됐던 것을 다시 10억 원으로 되돌리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정부가 정책 일관성이 없고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불신을 심어줍니다. 그 불신은 장기 보유를 어렵게 만들고 시장을 더 단기적이고 변동성 높은 환경으로 몰고 갑니다. 특히 자산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중산층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영향을 가장 크게 받게 됩니다. 이들은 원래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하고 시장의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층인데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조차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국내 주식시장에 있어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제는 단순한 수입 확보 수단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투자 문화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정책 도구입니다. 지금처럼 투자자들의 행동을 왜곡시키고 장기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시장의 성장성과 안정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회귀가 시장에 미치는 또 다른 큰 파장은 바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되는 세제 역차별 논란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종목당 보유 금액이 10억 원을 넘는 개인은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 세율이 상당히 높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과 달리 양도 차익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며 고소득자일 경우 최대 49.5%에 달하는 세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 법인은 동일한 종목을 대규모로 보유하거나 매도해도 이와 같은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비거주자, 세율 혹은 조세조약에 따른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국내 기관은 법인세 체계 안에서 별도의 양도차익 과세 부담이 없습니다. 결국 동일한 규모로 투자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는 자연스럽게 왜 개인만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불만을 낳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 시장을 떠받쳐온 것이 바로 개인 투자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과세 강화는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개인은 정부의 세금으로 뜯기고 외국인과 기관은 싸게 사고 웃는다는 비판이 다시 나오고 있고 이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단순히 재정 확보 수단을 넘어 국민 간의 형평성과 정책 신뢰도를 담보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대주주 기준은 동일한 주식 보유 행위에 대해 누가 보유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과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구조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는 인식을 갖게 만들고 시장 전체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조치는 정부가 불과 1에서 2년 전에 50억 원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 문제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언제든지 세금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갖게 되고 그 결과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게 됩니다. 이처럼 자주 바뀌는 세제 정책은 불확실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의 행동을 왜곡시키며 결국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이번 조치는 자산 보유 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과세 구조를 낳는다는 점에서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 과세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수준의 투자자는 금융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 또는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정 자산 이상을 보유한 투자자는 오히려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이런 구조는 자산이 많은 개인일수록 세부담이 더 크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결국 자산가들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투자로 눈을 돌리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ETF나 해외 주식 직접 투자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줄이는 방식이 대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의 세금 부담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자금 유출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불리한 구조라면 굳이 국내 시장에 머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시장 내 자금 흐름의 왜곡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책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을 부과받는 당사자인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치적 이슈로 번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2020년과 2021년에도 대주주 기준 강화 이슈는 많은 국민 청원과 여론 반발로 이어졌고 이번에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회기 조치에는 어떤 기준으로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정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근거도 부족합니다. 단순히 과거 기준으로 회귀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세금을 내는데 동의할 수 있지만 그것이 논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방식이어야 수긍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대주주 기준 회귀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역차별이라는 강한 불만을 남기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불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세제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경우 국내 시장은 투자 매력을 잃게 되고 이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지속 가능성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책 당국은 세금의 부담을 넘어서 투자자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주 기준의 회귀는 단순한 세금 제도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의 심리를 뒤흔들고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며 장기 투자 문화를 약화시키는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중심이 된 국내 주식시장에서 이런 제도는 단기적 혼란을 넘어서 장기적인 신뢰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예측 가능한 시장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법이 자주 바뀌고 형평성까지 무너지면 결국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연말 매도 타이밍을 고민하는 수준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전략 수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업의 가치와 실적을 중심으로 투자하되 세금이라는 변수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환경이 된 것이죠. 이번 대주주 기준 변경을 계기로 투자자 여러분도 자신의 투자 방식과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당장의 수익뿐만 아니라 미래의 안정성과 방향성까지 함께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시장은 늘 변하지만 그 흐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